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발과학 강의하고 있는 김종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마사에서 오랜만에 수업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초 쪽으로는요. 그리고 기초는 또 다 많이 공부하고 하셨을 건데 또 4주 동안 새로 공부해 나가고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전공할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모발과학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적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모발과학에 대해서. 한 번도 수업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예. 근데 나머지 분들이 지금 다 들었죠? 근데도 왜 또 수업을 들어오느냐? 수업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이번에 제대로 한번 잡아서 좀 편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출석 먼저 체크해 볼게요. 지민쌤님, 가희쌤, 태령님, 네. 태령님, 네, 동희님, 네, 소영님, 네. 네, 서영님, 네, 호중님, 예. 네, 유솔기, 네. 네, 희연님, 네, 나희님, 병상님, 네. 지호님, 예린님, 예원님, 네. 성주님, 네. 강민님, 예. 네, 아름님, 예은님. 자,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른 얘기 한번 좀 해보다가 가볼게요. 자, 여기 뭐냐면 전국의 미용실 숫자에 대한 얘기예요. 예전 자료인데요. 전국에 미용실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숫자보다 더 많은 건 아시죠? 예. 그건 아시죠? 들어보셨을까요? 예.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 치킨집이 많을까? 미용실이 많을까? 미용실이요. 월등히 더 많죠? 그죠? 미용실이 정말 많고 경쟁이 치열해요. 전국에 미용실이 9만 몇 천 개가 된대요. 9만 몇 천 개? 다른 말로 하면 10만 개란 말이에요. 10만 개. 자, 미용실 10만 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 거 아시죠? 5천만 나누기 10만. 자, 답. 500명당 미용실 원장님이 한 분 계세요. 한 미용실당 인구수를 나누면 500명이라고요. 그리고 한 미용실에 평균 3분이 근무한대요. 미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더 훨씬 큰 샵에서 있겠지만 평균은 3분 정도 된대요. 그러면 500명 중에 다시 3으로 나눠야 돼요. 1인당으로 나누려면. 그럼 몇 명 돼요? 170명이에요. 쌤 앞에, 미용하시는 분 앞에 전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손님의 숫자는 평균이 170명이라고요. 그 중에 미용실에 안 오시는 분 계시죠? 군인이라거나 완전 나이 많으신 분이나 미용실에 안 오시는 분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대구 쪽은 또 어때요? 대구 쪽에 상가라고 생겨 있는데 미용실 사이트로 안 돌아가는 거 보신 분? 저요? 거의 상가같이 생겨 있고 좀 그런 데는 다 미용실 사이트이 하나가 아니라 2개씩 돌아가고 골목골목마다 미용실 정말 많죠. 그래서 쌤 한 분당 평균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50명이에요. 150명. 신기하지 않아요? 150만 내단골 손님 딱 가지고 계시잖아요. 매출은 상위 클래스 나옵니다. 왜요? 모든 분들이 한 미용실을 정해서 다니시는 게 아니라고. 맞잖아요. 단골 손님을 정해놓고 나는 죽어도 저 미용실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 태반의 손님들은 유동을 하잖아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다 다니신다고. 그러면 내 단골 고객님이 100명이, 고정 고객님이 100명이 정확하게만 있어도 매출이 상위가 되고 괜찮은 미용실, 디자이너가 되신다고요. 그러면 100명, 200명 잡으면 거의 풀 예약이 들어가요. 200명이, 고정 계약이, 고객님이 200명이 넘어가면 풀로 거의 시술이 들어간다고, 예약으로만. 지금부터 한 달에 한 분씩 잡아가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디자인을 내지 않더라도, 시술하지 않더라도, 내가 샴푸를 시원하게 해서,
내가 인사를 너무 밝게 해서 나를 좋아하는 손님을 한 달에 한 명씩, 두 분씩, 세 분씩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디자이너가 됐을 때 그만큼 노력을 하고 디자이너가 되면 이제 저 디자이너가 가입하면 다음에 오면 이제 나한테 커트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많은 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다 그랬어요. 경쟁이 치열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격 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술 경쟁을 하다가 기술 경쟁으로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격대가 내려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힘은 많이 들게 일을 하는데 매출은 많이 안 나오고, 왜? 그렇다고 금액을 많이 올려서 받으려면 기술이 내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경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대구 쪽이 이 지방에 보면 가격대가 많이 낮은 데가 많기도 해요. 그죠? 그렇다고 무조건 비싸게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손님을 잡아가야 되겠죠. 그죠? 자, 고객님의 재방문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 고객님들이 오늘 와서 시술을 해보고 마음에 들어와서 다시 다음에 재방문을 하시고 나를 찾아주시죠. 그 재방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고객님은 재방을 할까? 내 단골이 되어줄까? 막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뻐서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 오실 수도 있고요. 머리를 너무 잘 잘라주고 마음에 드시니까 오시고 하겠죠. 서비스를 너무 케어를 잘해줘서 그게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조사예요. 자, 근데 당연하게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인테리어가 좋고 분위기 좋고 다 좋은데 음식이 맛없으면 그 음식점에 안 가게 되겠죠. 그 식당에 안 가게 되겠죠. 그럼 미용실은요? 뭐라 해도 머리를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머리를 잘 하는 게 가장 우선. 그 다음에 보면 합리적인 가격, 그 다음에 서비스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절대적인 건,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 머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손님을, 고정 고객님이 다른 손님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죠? 신규 손님의 가장 좋은 손님은 로드로 길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 단골 고정 고객님이 다른 분들,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 가장 좋죠. 자, 그렇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어떻게 소개시켜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머리 마음에 들게 잘한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죠? 머리를 잘하니까 머리 잘한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십니다. 자, 근데 우리 이건 생각해 봐야 돼. 머리 잘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머리 잘할까?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그죠?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잘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죠.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면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서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해주고 그 디자인으로 바꿨을 때 훨씬 사람이 어려워 보이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젊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게 바꿔주는 게 가장 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시대마다 답이 달라요. 옛날에는 어떤 게 머리를 잘하는 거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80년도. 그때 머리를 잘한다는 건요, 빠글빠글하게 만들고 오래가게 만드는 게 가장 미용 잘하는 집이었어요. 맞겠죠? 그죠? 그 당시엔 그랬다니까. 그때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용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매출 가장 많이 내고 월급 가장 많이 받고 미용 잘한다고 하는 직원분 어떤 사람? 속도 빠른 사람. 빨리 많은 사람이 최고였던 시대였을 거예요. 그때 시대의 답은 미용을 잘한다는 건 오래가게 하고 빨리 하는 게 최고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옛날이니까. 자, 월드컵이 끝나고 샤기가 시작되던 시대가 됐었어요. 그때 머리를 잘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거였을까? 물론 손님과 소통을 잘하는 것도 맞고요. 그 당시에 샤기가 유행할 때 샤기 스타일, 새로운 스타일, 혁신적인 스타일을 얼만큼 잘 만들어내고 잘하느냐가 머리를 잘하냐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또 달라지죠. 자, 어떤 정답이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예전에처럼 빨리 하고 오래가게 하는 게 지금은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머리를 잘한다 할 때는 여러 가지가 나요. 커트 디자인도 예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손님한테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게 가격도 잘 맞아야 되고요. 또 뭐도 맞아야 될까요? 그 사람이랑 감성도 맞아야 돼요. 감정이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요. 소통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미용이 육체 노동이었다고. 예전에는 노동이었다니까. 빨리 하면 되고, 그때는 기능이라고 그러죠. 기능.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할 수 있느냐가 육체 노동을 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열펌이 나오고 커트가 버티컬 커트가 나오고 여러 가지 커트가 나오면서 이때는 지라시 상고 쳤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기술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미용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맞죠? 이때부터 공부를 한다니까. 그래서 지라시가 아니라 레이어가 되고 상고가 아니라 그라듀에이션이 되고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고 열펌이 나오면서부터 또 연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졌죠. 이때부터는 기술직이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이해했느냐가 머리를 잘하는 기준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되는가 안 된다?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거냐면 머리를 잘 만들고 커트 잘한다. 당연한 거고 손님과 소통, 교류가 돼야 되고 감정이 이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미용이 감성노동이 됐어요. 감정노동이 됐다니까? 제가 어떤 얘기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파마를 요렇게 딱 만들어냈어요. 잘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파마가 풀려야, 이때는 파마가 풀려야 할 때요. 이건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예쁘게 하면 더 예쁘려고 변화하려고 했어. 지금은요, 기분 내킬 때마다 온다고. 애가 1등을 해가 왔다? 그러면 다음날 머리 하러 가. 왜? 자랑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와서 어제 있잖아 우리 애가 1등을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작업하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내담은 안 돼. 맞죠? 그렇게 됐다 그러면요 리액션이 중요하잖아요. 리액션을 정말 크게 어머머머머머머머 해야 되지. 더 중요한 거 그것만 하면 안 돼. 옆에 손님한테도 얘기해줘야 돼. 어머 아니 왜? 그 자랑을 하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그 자랑을 같이 공유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딱 머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머리 어때요? 정말 머리 잘 나왔죠. 정말 기분 좋고 머리 잘 나왔잖아요. 근데 하루는 신랑이 술 먹고 늦게 왔다. 근데 이상한 막 그 찍혀가 왔단 말이야. 다음날 머리하러 왔어. 머리 똑같이 해줬거든? 똑같이 나왔어. 근데 머리 어때요? 웨이브고 칼라고 뭐고 똑같다고요. 근데 고객님은 자 애가 1등 해서 머리를 하러 왔을 때 머리가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게 잘 나왔는데 누군가의 자기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머리를 이렇게 나오면 이 머리는 어떠냐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풀려고 하면 기술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지금은 감정노동이 들어가는 거라고. 미용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다 들어가야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자, 인턴 처음으로 출근했을 때 샴푸할 때 생각나세요? 네.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허리 나가요. 끊어질 것 같죠? 목 뒤에 자꾸 왜 옷은 왜 그래져서요? 그죠? 염색하고 나면 여기 왜 세웠는데 왜 여기 아직 묻어있어? 기능도 안 된다고요. 파마 말 때 생각나십니까? 맞다고 열심히 했는데 다 삐뚤삐뚤하고 다 텐션 다 풀리는 거? 이제는 거기는 넘어왔죠. 자, 기능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던 건 어느 정도 머리 익었어요. 이제 더 머리 아프실걸?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밤늦게 여기 와서 이상한 거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책 봐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쌓았어. 그러면 머리 미용 잘해요? 아니요, 이제 손님과 감성이 쌓여야 되고 교류가 되어야 되고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또 쉬운 일이냐고요. 그죠? 그래서 미용은 아무나 시작을 하지만 아무나 성공하지 못해요. 육체도 힘들죠? 정신도 힘들죠? 머리 아파 죽겠죠? 힘들죠? 계속 두 개가 힘들어요. 몸도 힘든데다가 머리까지 아프다고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편해질까요?
지갑이 편해집니다. 정말요. 힘든 만큼 공부하다 보면 계속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고 기자재도 준비해야 되고 들어가는 게 계속 많아요. 옷도 사 입어야 되죠. 화장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장도 해야 되죠. 계속 그렇게 살짝 힘들 것 같지만 계속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요. 지갑이 편해진다. 통장 잔고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편할 게 아니라 5년 뒤에, 아니 10년 뒤에, 그리고 20년 뒤에 내가 어떤 미용을 할 건지는 나중에 그때 공부하고 하면 늦다고요. 지금 기초를 다질 때 단단하고 힘들고 머리 아프더라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머리를 잘해야 되는데 소개를 시켜주는데 다르게 소개를 시켜줘. 그지? 머리 잘한다. 머리는 잘한다. 머리만 잘한다. 머리도 잘한다. 자, 다 머리 잘하는 집이야. 느낌이 조금씩 다르죠? 한 글자가 차이 나는데 어느 미용실을 해야 돼요? 머리도 잘하는 집이 돼야 되죠. 그죠? 머리도 잘하는 쌤님이 돼야 되겠죠.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머리도 잘하는 데가 돼야 되고 머리도 잘하는 쌤이 돼야 되고 정확하게 VIP 고객님은요. 정말 나를 아끼고 나를 좋아하는 고객님은 손님을 어떻게 소개시켜 주시냐면요. 야, 너 머리 그렇게 촌스럽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해봐. 정말 괜찮게 하거든. 어느 미용실에 누구 선생님을 찾아야 돼. 콕 찍죠? 그죠? 그냥 가봐라가 아니라 어디 미용실에 누구 미용사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분은 바쁘니까 그냥 가면 안 되고 예약을 해야 돼. 예약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내일은 꼭 예약하고 예약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가서 상담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럴까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얘기하라 그래 말라 그래. 얘기하지 말고 실장님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 왜 네가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디자인을 정확하게 잘 보내줄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해요. 비싸니까 카드 하지 말고 현금 두둑히 들고 가. 여기까지 트레이닝을 딱 해서 보내. 자, 길 지나가는 손님이 들어오면 여기 미용실에 가격이 왜 비싸냐고 얘기하면 우리는요 좋은 서비스와 좋은 제품을 써서 얘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미 내 고정 고객한테 소개를 받으면 그만큼 편하게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내 손님을 무조건 만족을 시키고 감정이 통하고 나를 도와주고 서로 인간관계를 잘 이어가야만이 편해져요. 뭐 왜 나는 신규 손님이 많아요? 아니라 그건 내가 만들어가요. 자, 그리고 쌤들은 단골 고객님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단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쌤들이 처음에 신경 써야 될 건 남자 손님.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 성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남자 손님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원장님, 실장님을 찾지 않는다. 사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40, 50대의 사모님이에요. 머리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이런 분이야. 또각또각 이렇게 들어왔죠. 머리 할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하려고 해요? 원장님. 원장님이 바쁘셔서 안 된대. 그러면 실장님. 아니, 실장님도 지금 안 된대. 그러면 점장님 1번까지는 내려가더라도 쌤들까지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쌤들이 되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만족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남자 손님은요? 아무나 그죠? 그리고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 나이 많으신 원장님이 자르는 게 좋을까? 이쁜 아가씨가 잘라주는 게 좋을까? 머리는 좀 파도 돼. 머리 좀 안 맞아도 돼. 근데 예쁜 사람이 잘라주는 게 나는 좋아. 저것부터고요. 대부분이 그래. 그리고 누구 지적하기보다는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원장님한테 안 쏠린다는 거. 두 번째, 제방 기간이 짧아요. 여자분들은 열펌 한 번 하고 가면, 열펌을 한 번 하면 짧아야 3개월, 길면 6개월 걸리죠. 어떤 분들은 1년도 걸려요. 그죠? 근데 남자 손님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시잖아요. 그죠? 네. 매달 매출에 항상 포션이 잡혀요. 제방 기간이 짧은 게 장점이에요. 세 번째 장점 뭔지 아세요?
시가를 몰라. 시가를 모른다니까? 시가 이렇게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지금 어디에는 얼마하고 얼마하고 이런 거 다 아시죠? 남자분들은요 잘 모른다. 이게 얼마짜리 하는 건지 어디에서 어떻게 판매하는지 잘 모른다고. 그냥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시죠.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 남자 손님을 내 손님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가 중요해요. 자, 일단 커트를 하면서 최대한 샴푸를 신경 쓰고 잘, 남자분들한테 너무 잘해주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한테 웃음만 줘도요, 남자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줄 알다. 아무 남자도 다 그래. 원래 그래. 남자들은 그래. 자, 약간의 용기. 야,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손님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커트를 딱 하고, 자, 예쁘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멋있게 만들어서 보낸다고 했는데, 머리가 좀 안 맞아요. 머리가 좀 이상해요. 근데 친구들이 놀린다? 야, 머리 뭐 이상하게 잘난 것 같은데. 남자들이 소개시키는 거, 머리 잘한다, 이거 아니란 말이야. 남자분들은 소개를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자, 좋은 데를 찾았어. 친구한테 어떻게 소개할까요? 이쁘다. 이야, 죽인다 이러겠지. 아니 그게 미용실이든 음식점이든 나이트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야, 추리하면 모든 게 다 포함돼. 야, 어제 머리 자른 데 있잖아. 어제 머리 하러 갔는데 우와, 미용실 죽게 이렇게. 그러면 남자들은 다 알아들어. 진짜가 이래요. 한 사람이 따라갔다? 근데 그 사람도 머리 비슷하게 잘라왔는데 어떻던데? 이러면 우와, 죽여, 진짜야 이러잖아요. 소개빨 장난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정확하게만 머리 만족을 시키면요, 생각해보세요. 학생 하나, 지금은 이제 많이 유행하지만 이젠도 포마드 스타일에 가르마 딱 제대로 해서 딱 제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학교 학생의 그 반의 학생은 한 달 내로 반이 오고요. 한 달 내로 반이 온다니까? 그리고 그 학교의 3분의 1이 두세 달, 6개월 내로 다 몰려온다고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멋있게 만들어주고 잘해주잖아요. 소개빨 정말 끝내줍니다. 원하면 안 쏠리죠? 매달 오죠? 소개빨 좋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만 끝내시면 파마를 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슬르든지 해야 돼요.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한방은요, 파마를 한번 하시면 훨씬 젊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실 건데, 그래도 손님 잘 안 하시죠? 우리 아빠라면, 제 애인이라면 요 스타일에서 요런 거 권하고 싶어요 라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죠? 제 애인이라면 요렇게 있는 것보다 요렇게 하시는 게 훨씬 젊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어떻게든 꼬셔서 좀 해야 돼요. 근데 남자분들 안 해봤던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 못합니다. 한번 했어. 자기는 어색해 죽습니다. 파마 처음 한 사람들은요, 거울을 똑바로 못 봐요. 변화된 자기 얼굴을 똑바로 못 본다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다음날 출근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도 해요. 그리고 와이프나 엄마가 야, 너 머리 왜 그래? 이러면요, 이러고 들어간다니까. 다음날 가서 출근했어. 친구들이 놀려요. 옆에 사람들이 머리 똑같네 이러고 놀린단 말이야. 아,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딱 점심시간이나 그 시간에 경리 아가씨가 어머, 과장님 젊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그때부터는 내 머리가 이제 멋있고 젊어 보인다는 게 알아.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놀리는 거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왜? 확실히 젊어진 게 맞아요. 부드러워지고. 맞죠? 자, 다음 달에 왔어요. 커트하고 뭐 해야 돼요? 파마하시면 안 되죠. 염색을 해야 되죠. 그래 컬러가 훨씬 더 부드럽고 컬러가 표시가 훨씬 더 좋아지죠. 자, 그 다음에 염색을 했어요. 그럼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트리트먼트 써야 되고 적어도 에센스나 왁스 정도는 써줘야 되겠죠. 전판이 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달 왔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파마하시면 안 되죠. 아이로 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본 폼보다 열폼이 훨씬 손질이 잘 되고 느낌이 훨씬 나아지죠. 그래서 한 달 열폼 아이로, 한 달 염색, 그 다음에 전판 관리 돼야 되겠죠. 거기에 또 뭐가 추가되느냐? 완전히 이제 나를 막 믿고 맡기기 시작하잖아요. 탈모가 진행되기 시작하죠. 그분들한테 탈모 관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폭발합니다. 자, 중요한 거 남자 손님은 매달 오신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기본 매출의 출발을 남자 손님으로 잡아 놓으셔야 된다. 남자 손님으로 내 기본 매출의 출발까지를 잡아 놓으셔야 된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자 손님이 오면 거기에서 매출이 극대화되죠. 근데 남자 손님이 받치지 못해요. 남자 손님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여자 손님이 왔을 때 매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량으로 달려야 되죠. 빨리빨리 해치워서 매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되니까 열심히 빡시게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사바사바해서 매출을 땡겨 올려야 되죠. 그것도 쉽냐고. 그죠? 원장님, 실장님, 전장님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게 힘들죠.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가장 우선은 여기부터 신경을 써서 그래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드리고 지금부터 샴푸 하실 때부터 더 시원하게 조금만 웃어줘도 내가 그랬죠? 내 좋아하는 줄 안다고? 근데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안 된다고. 특히 고등학생한테 잘못해주면요 걔들 공부 못할 수 있어. 너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신경 써주시면서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머리를 잘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모발과학을 공부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뭐부터 나와요? 원소 주기율표 나오죠, 그죠? 자, 이거 아직 외우시는 분 계세요? 수엘립의 분산질산 클레 나마 알류 이거 외우시는 분 없어요? 고등학교는 다 나오셨죠? 우리 분명히 화학 시간에도 하고 공부할 거야. 근데 이게 귀에 안 들어와. 자, 미용을 하려면 모발과학을 공부하면 우리 원소부터 공부해 가야 되잖아, 그죠? 이거 공부해야죠. 이거 외워야죠. 다음 주까지 외워. 오시라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말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 이거 생각해 보자. 얘 모른다고, 원소 모른다고 파마 못 말고 염색 못해요? 아니죠. 근데 얘들 보자마자 질려버린다고. 이해되세요? 이거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큰 문제는 안 생긴다. 근데 얘들이 무서운 애들이잖아. 무서운 애들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무서운 애들이니까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 외울 필요도 없어. 딱 5가지 정도는 알고 가자. 여기에 있는 수소, 여기에 탄소, 질소, 산소, 황. 자, 수소, 탄소, 산소, 질소, 황. 이거 외울 수 있어요? 네. 이거 외우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C, H, O, N, S. 자, 세로로 읽어봐요. 촌스야. 사이는 강남 스타일이고, 나는 촌에 살아서 촌 스타일이야. 촌스 하면 요 5개는 쉽게 외워지지.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름 볼게요. C, 카보네이트, 카본. 많이 들었죠? 탄소섬유. 이게 C는 그래서 탄소예요. 탄소. H, 수소입니다. 하이드로젠 해서 얘가 수소. 자, O, 옥시즌, 옥시. 많이 들었죠? 요게 산소. N은 니트로젠 해서 질소. S는 슐테파이드 해서 황. 자, 무서운 애들 이름은 외워놔야지. 그래야 도망도 가고 어느 놈이 무슨 놈인지는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5가지 정도는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들어가 볼까요? 탄소는 원소 기호가 6번, 분자량 12, 공유결합수 4개, 전기형성도 2.5. 하나씩 다 적어드릴까? 이거 알 필요 있다 없다? 알면 좋겠지. 알면 좋겠지. 근데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보고 하자고요. 자, 우리가 이 촌스를 이 5가지의 원소를 왜 공부하고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5가지의 이 얘들을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원소는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존재하는 물질을 쪼개다 보면 맨 끝에 남아지는 게 이 원소라고. 아까 원소 주기율표에 쭉 있듯이.
여기에 보면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막 이래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화학도가 아니잖아. 우리는 미용인이잖아. 그죠?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원소까지만 이해하자고요. 얘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헤어스타일을 내는 헤어스타일리스트 맞으시죠? 그죠?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헤어스타일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스타일 중에 헤어 쪽을 담당하시죠. 전체적인 스타일은 어떤 게 있냐면 옷을 입는 옷 코디, 그 다음에 화장을 하는 스타일, 메이크업 스타일,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람의 이 스타일을 내고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 의느님이 꼭 필요해요. 그죠? 그냥 단순히 코디를 하고 화장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코를 더 세우고 쌍수를 해야 되고 치열을 교정하고 이게 더 낫잖아. 그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옷은 얼마든지 갈아입고 하고 메이크업도 그때마다 하지만 헤어스타일이 머리빨이 정말 중요하죠. 스타일 중에 헤어스타일이 우리는 헤어를 공부하니까 헤어스타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이 중요하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스타일 중에 헤어스타일을 내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스타일은 어디에서 나오냐고 보면요. 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외모예요. 키, 체형, 얼굴 형태, 이런 외형에 따라서 스타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외모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정하고 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직업은 어떤 건지, 이런 전체적인 스타일을 바깥쪽으로 표현해내는 게 스타일로 표현해내고 우리는 그 헤어스타일 쪽을 담당하고 있다. 자, 그러면 헤어스타일을 어디에서 내냐고 보면 모발에다 낸다. 그죠? 모발에다 헤어스타일을 낸다고요. 그러면 헤어스타일을 잘 내려면 모발을 잘 알아야 될 거예요. 모발을 공부해서 모발을 잘 알아야 될 거야. 이 모발에 물리적인 시술을 합니다. 자, 물리적으로 시술하는 게 어떤 거냐면 커트, 드라이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화학적인 시술을 해볼까요? 화학적인 시술은 어떤 게 있을까? 펌, 열펌, 염색, 칼라도 그죠? 요게 화학적인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술을 잘 하려면 우리가 모발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발의 특징, 물리적 특징, 화학적 특징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모발을 특징을 화학적인 특징을 잘 알려면 모발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모발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모발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모발을 만드는 건 단백질인데 어떤 단백질이죠?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모발 특유의 성질은 저 케라틴의 특징에 따라서 4대 결합이 생기고 알칼리의 작용을 하고 시팅 결합이 있어서 파마를 하고 이런 작용이 생기니까 우리가 케라틴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단백질은 또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단백질을 만드는 거. 케라틴을 만들고 있는 건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로서 만들어져 있어요.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많이 뭉쳐지면 단백질이 된다고.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자.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 중에 최고 작은 단위. 얘들은 모든 물질의 최고 작은 단위라면 소금은 소금 분자 쪼개다 보면 소금 분자 하나로 만들어지겠죠. 모발을 단백질을 쪼개다 보면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얘들의 특징을 알아야 케라틴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도 공부해요. 근데 이것만 중요하냐? 그러면 아미노산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아까 이야기했던 5가지의 원소로서 만들어져 있어서 최소한 얘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돼. 자, 공부를 할 게 무지무지 많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빨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걸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쌤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이 중에 어떤 거일까요?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어떤 걸까요? 가장 신경을 쓰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이 스타일은 시대에 따라서 스타일이
바뀐다, 그죠? 스타일이 시대에 따라서 흐름이 생기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쌤들은 항상 트렌드를 앞서가고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저 트렌드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방법.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도깨비 봤어요? 도깨비 보면 그 머리 남자들 다 해달래. 아니에요? 저승사자 머리 다 해달래. 칼라 어떤 걸로 공부해야 돼요? 아이돌 무대를 보셔야죠. 사극은 보지 마요. 사극의 스타일 안 나와. 옛날 스타일에서 상투 털고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없어. 그죠? 드라마를 보면서 자 양복집 신사들에 보면 재벌가의 총수들 젊은 그 실장들이 하고 있는 스타일. 그 다음에 고 취업 준비생이 하고 있는 머리. 자 시골에서 농사 짓다 왔던 아줌마의 머리. 그 다음에 재벌집 사모님의 머리. 아나운서 머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 드라마 개개인의 스타일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여자 아이돌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트와이스인가? 걔들의 스타일과 컬러. 엑소의 그 애들의 머리와 컬러.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갈 트렌드를 읽어보는 거예요. TV에 연예인들이 하는 머리가 몇 개월이 안 지나서 일반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쉬는 날 시내 2층의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밑에를 끊임없이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어야 돼요?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을 봐야죠. 머리 컬러를 봐야죠. 그게 대구 시내 동성로에서, 그래도 대구는 동성로잖아요? 동성로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컬러와 스타일을 봐야 돼요. 자, 젊은 사람들은 동성로에서 보면 되죠? 그러면 사모님들의 스타일은 어디 가서 봐야 될까요? 백화점, 명품샵 근처에 가서 끊임없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의 머리를, 스타일을 봐야 되겠죠. 시간이 남아요. 부산을 내려갑니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홍대에 가서, 명동에 가서 그냥 사람들 머리를 끊임없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트렌드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를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트렌드를 기가 막히게 읽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머리가 유행할지, 지금 최신 스타일은 어떤 건지, 저 사람한테 어떤 스타일이 유리할 건지를 잘 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커트를, 디자인을 잘 내고 퍼머를 하고 염색을 했는데 컬러가 이상한 컬러예요. 10번을 했는데 웨이브가 쳐져버려요. 머리가 손상이 되어버려요. 트렌드는 정말 잘 보는데, 정말 잘 이해하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데서 사고가 나면 돼야 돼.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고가 안 나고 시술을 완벽하게 잘 해내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모발을 잘 알아야 되고 케라틴을 잘 이해해야 되고 얘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웃긴 거 설명해 볼까요? 트렌드는 계속 바뀌죠? 얘들은 촌스가 내년이 되면 다르게 바뀔까 안 바뀔까? 이름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얘들은 불변이잖아. 그러면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서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해놓자고. 그러면 얘들이 힘들게 해요? 안 힘들게 안 해요? 아니,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맥락을 잡고 있으면 교재를 보든 책을 보든 자료를 찾아서라도 확인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이거 하셔야 돼. 제가 트렌드를 가르쳐 드리거나 여러 가지 상담하는 기법을 드리거나 다른 걸 해드리지 못해. 근데 이 어렵고 복잡한 걸 맥락을 잡아야 되고 전체적인 틀을 이해해버려야 돼. 그리고 정 궁금하시고 안 되면 교재 앞에 제 전화번호 있죠.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 분명히 딱 이해해서 공부 완벽하게 해나가는 쪽으로 딱 마음먹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평가 시험 칠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내게 안 돼. 스트레스를 좀 받으셔야 돼. 좀 단단하게 준비해서 딱 내 걸로 만들고 완전히 탁 한번 잡아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졸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후년에 또 들어야 된다? 이 힘든 거 또 들어야 된다고? 한 번에 끝내, 한 번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모발을 공부하러 갑시다. 우리가 다 알죠? 모발이 어떻게 생겨있고 다 아시는 부분이야.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모발은 모간부와 모근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간부와 모근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눈에 보이는 부분 바깥쪽을 모간이라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아래쪽을 모근부라 그래요. 우리가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모간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간부의 길이를 정리한다. 길이를 잘라낸다. 커트겠죠. 자, 모양을 바꾼다. 펌 내지 이쪽이 될 거고요. 색깔을 바꾼다. 염색이 되겠죠. 염색, 탈염색이 색깔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용실에서 보통 시술하는 부분은 이 윗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탈모, 두피 이쪽을 공부하는 게 모근부에 대한 공부죠. 자, 일단 피부에 한번 볼까요? 모간부와 피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피부에는 두 가지의 구멍이 있다. 어떤 구멍? 땀샘과 모공 두 가지가 있다고. 땀샘에서 나는 건 땀이 하는 역할은 온도 조절.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배출해서 기화에 의해서 온도를 식히는 기능을 하고 배출 기능. 노폐물이 땀으로도 배출이 된다. 그죠?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땀 냄새 지독하게 납니다. 그죠? 그리고 모공에서 나오는 건 모발과 피지선에서 나오는 피지가 나와요. 그죠? 자, 피지는 기름입니다. 기름. 피지와 땀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죠? 요게 피지막이 만들어진다. 피지막이 하는 역할, 피부를 윤기나고 부드럽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피지가 자연스럽게 피부가 이렇게 감싸지게 되고 모발에도 타고 올라가면서 모발을 윤기나게 만들겠죠. 세수를 한다는 거, 세수를 하면 어때요? 얼굴이 막 당기려고 하죠. 왜? 피지가 깨끗이 제거되고 나니까 건조되면서 얼굴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킨 토너를 사용하고 로션을 줘서 여기 촉촉함을 줘서 안 당기게 하죠. 자, 요 피지가 모발에 흘러가면서 윤기를 나게 만든다고. 근데 모발이 손상되면 윤기를 제대로 머금지 못하는 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윤기를 나게 하기 위해서 오일 제제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피지막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축적이 되면 모발 어떻게 돼요? 떡지죠. 난리도 아니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머리가 떡졌어. 필요한 거? 샴푸. 이해되죠? 샴푸의 목적은 과도한 피지막의 제거, 피지의 제거예요. 떡져 있는 머리를 청결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샴푸를 할 때 두피의 피지를 제거해야 돼요? 모발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돼요? 두피죠. 근데 보통 하시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샴푸해야 되거나 가만있는 머리를 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를 빤다는 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샴푸해서 모발을 그죠? 비비고 문지른다고. 빨래 문지르는 건 똑같아요. 자, 옛날에 건강한 머리 때는 그게 통할 수 있었어. 요즘에 화학 시술을 많이 하고 손상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발의 손상이 심해지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발에 두피를 자극하고 두피의 피지를 자극을 줘야 되지 모발을 강하게 자극하는 거 좋지 않다. 샴푸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쓰는 게 피 컨디셔너 트리트먼트죠. 걔는 피지 모발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두피에 바르지 말고 끝쪽 손상된 위주부터 먼저 발라서 조물조물하고 바로 헹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헹구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피지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이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면 지성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적게 나오면 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피 종류 잠깐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자, 건성, 건조된 두피. 이 두피는 간질간질하고 가렵고 이게 되죠. 그
그 다음에 지성. 얘들은 냄새가 많이 나고 기름기가 많이 끼고 하겠죠. 세 번째 두피 중에 어떤 거 있을까? 민감성. 복합성? 그거는 이제 공부를 여러 번 해야 돼. 자, 밑에 내려오면 비듬 두피. 박테리아에 의해서 비듬 두피예요. 비듬이 생기는 두피가 있죠. 하나 더, 탈모 두피. 탈모가 생기는 사람 두피 이렇게 있어요. 자, 관리를 받아야 될 거 비듬과 탈모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근데 근성도 관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근성 두피시네요. 관리 받으세요? 이러면 관리 안 받으실걸요? 근성이 심해졌어요. 그러면 땡김이 심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너무 피부도 너무 많이 건조한데 영양을 안 주면 잔주름이 많이 생기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겠죠. 그럼 근성이 심하면 이걸 뭐라고 설명을 주시는 게 좋냐면 민감성 피부라고 두피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죠. 지성은 기름기가 좀 많이 나서 세정력이 강한 샴푸를 써도 되겠지만 지성이 너무 심해서 뽀록지가 생기고 뽀록지가 피부 트러블도 자주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고 지성이 너무 심해졌다.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지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루성 두피. 자, 지성, 지루성. 좀 차이 나죠? 뭔가가 지루하고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는 관리 안 받아. 하나를 더 넣어야 돼. 관리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아? 맞죠? 그래서 냄새가 너무 심하고 두피에 뽀드록지가 많고 하면 악성 지루성 두피라서 단순히 홈케어만 필요한 게 아니라 관리까지 꼭 받으셔야 좋으십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성이 심해졌을 때 민감성으로, 악성 민감성은 또 더 심해 보이잖아. 그죠? 지성, 지루성, 악성, 지루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비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두피를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두피는 박테리아 균에 의해서 생깁니다. 비듬균에 의해서. 표피는 맨 위층에 있는 피부층의 표피는 기저층부터 각질층까지 얘들이 둥글게 자라면서 위로 각편화 생겨서 있다가 떨어져요. 이 여기서 생겨서 기저층에서 세포가 생겨서 마지막으로 자라는 데의 생장 주기, 이 주기를 15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각질이 붙어 있다가 탈락되는 기간을 15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비듬이 생겼습니다. 비듬이 균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세포들을 얘들을 뭉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작은 비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큼지막하게 얘들이 떨어지겠죠. 한꺼번에. 이게 비듬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샴푸를 한 번 쓴다고 비듬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왜? 밑에서 이미 생겨서 올라오는 게 있죠. 최소 15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비듬이 해결된다.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비듬이 심하신 분들은 비듬 관리 샴푸 꼭 사용해 주시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탈모 샴푸. 탈모. 자, 아까 그 이야기 했죠.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남자분들 처음부터 오자마자 탈모 관리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고 진단해보자 그러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충분히 교류가 쌓이고 나면 스스로 자백할 때가 옵니다.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 그때 분명히 관리받고 보내주시면서 맞춰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피 타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 모발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모발의 기능. 모발의 기능은 뭐가 있죠? 첫 번째, 머리빨 밑접 기능. 아름답게, 젊게, 어울리게 만드는 기능이 있죠. 우리가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야. 두 번째, 보호 기능. 이건 뭐냐면 우리 머리가 하는 거 두피 밑에 뭐가 있냐면 두개골이 있잖아요. 뇌가 있다고.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요. 몸의 각각의 틀은 다 기능이 있어.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은 왜 있을까?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여기 있어서 땀이 옆으로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속눈썹은요? 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지가 안 들어가게. 벌레가 안 들어가게. 코털도 마찬가지죠. 남자들 코털 삐져나오면 진짜 보기 싫잖아요. 근데 코털이 다 하는 일이 있어. 먼지나 벌레가 숨 쉴 때 따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신체에 있는 털은 다 기능이 다 있어. 뭘 보호하기 위해서 다 있단 말이야. 자, 세 번째, 배출작용. 저건 뭐냐면 뭐를 통해서 배출되는 게 있어요. 자, 아까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소변을 통해서 가장 많은 노폐물이 흘러져요. 근데 중금속, 독성 같은 거 있죠. 걔들은 모발을 통해서 배출해요. 자, 그래서 마약 검사 뭐로 한다? 머리카락으로 하는 이유가 그게. 요번에 비행기에서 남동 부리는 놈 있죠? 그 놈이지, 놈. 걔 좀 눈빛 좀 이상하고 그랬잖아. 걔 경찰에 출두할 때 빡빡 밀고 나온 거 알아요? 머리 싹 밀고 나왔다고.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 그죠? 마약을 하고 나면 마약 성분이 몸에 축적되어 있다가 걔들이 어디로 배출되냐면 모발의 모모세포에 갖다 놓고 여기서 자라 나온다고. 그래서 모발을 검사해 보면 마약 성분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마약을 했는지,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언제 했는지까지도 검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독성 성분은 모발을 통해서 배출된다. 그 다음에 온도 조절. 그거 아세요? 대머리 아저씨들은요, 여름이 되면 땀을 어디서부터 닦아요? 여기서부터 땀을 닦아야 돼. 햇빛을 쬐면 뜨거워 죽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혹시 머리 빡빡 밀어보신 분, 겨울에 무지 추워요. 여기 바람을 정말 춥다고, 온도가 많이 뺏긴다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적도지방에 사는 흑인들은 머리가 굵고 멜라닌이 많고 곱슬이져서 부풀어져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야. 근데 백인들은 햇빛은 꼭 필요해요. 백인들은 고위도 지방에 살고 추운 지방에 살는 사람들은 햇빛이 약하니까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모발은 직모고 색소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의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기능도 있지만 미적 기능, 우리가 미용실에서 작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보호 기능, 세 번째 배출, 네 번째 온도 조절 기능, 이렇게 네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쉬었다 해야죠.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10분 쉴게요.